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 G22 이 디지털 화폐 수용 방향으로 논의를 전망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G22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11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G20은 이 선진 7개국 G7과 유럽연합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복수의 G20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G20이 디지털 화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등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등 이 민간 디지털 화폐 출범을 견제해왔지만 이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테스트가 시작되고 미국과 G20이 대응에 나서는 등 이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국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G20은 오는 10월 15일에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11월 20에서 2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G20에서 나누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바뀌었죠. 지금 이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미치게 된 거는 결정적인 건 제가 봐서는 리브라와 그리고 이 중국에서 발행되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불을 지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그 기름을 부은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를 각국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 내용들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가 더 빨리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오히려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축통화에 대한 경쟁이 또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에서의 기축통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시 레이거 조시 레이거의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그 과거에 이 발라틸리티, 이 변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속적인 변동성이 계속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작아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마다 크게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저점을 찍었던 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라틸리티가 이제 4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이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몇 번이 그랬었죠. 이 재작년 2018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40 이하로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 나왔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지금 갑작스럽게 32까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변동성이 확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지금 2020년도에 급격하게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40 이하였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40 이하까지 거의 접근을 한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30%에서 60%까지 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우선 30%를 더 이상 올라간다면 12,2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 30%가 하락한다면 이제 6,5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크게 변동성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이제 명확해지려면 한쪽으로 이 트렌드가 확실하게 딱 잡히면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이 변동성만으로 물론 이제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변동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힘이 응축돼서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는 이 시점이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서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우선은 변동성이 올 수도 있다라고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크립토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해시 리본을 기준으로 이 바이 시그널을 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 시그널이 해시 리본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는 계속 이제 횡보를 하면서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위쪽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립토 블랙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명확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우선 해시 리본을 가지고 바이 시그널을 지금 탐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체인링크가 지금 7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체인링크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시레이거가 한마디를 또 했는데, 체인링크의 이 높은 네트워크 활동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8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달러를 넘어서면서 꽤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벌써 10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세가 나왔고요. 지금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먼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체인링크, 렌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의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 통합 기반 블록체인 인터넷 개발 소식이 이 체인링크의 주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은 이 블록체인의 밖에 있는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술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난제 중 하나인 이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아마피 미디어 지크립토에 따르면 이 케인 아일랜드 얼터너티브 어드바이저의 티모시 피터스는 체인링크가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최근 몇 년간 이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체인링크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매우 매력적인 분야로 떠올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인링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저 시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윙클보스 형제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지금 미 연준의 이 양적 완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미 의회에 의한 이 두 번째 부양 법안이 곧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머니걸스의 공동 창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두 번째 경기부양 법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소유만이 이런 인쇄되고 있는 돈에서 자신의 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존재해 왔으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에서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무지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대량 채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계속 이 나쁜 평판을 계속 들어왔었죠. 폰지와 사기성 금이라는 이런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고 있는 와중인데요. 실제 이제 전통 금융업에서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보는 게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전통적인 기관이 비트코인을 제공함에 따라서 점점 더 이 주류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또한 최근 폴 튜더 존스가 이 비트코인을 직접 승인함에 따라 투자 옵션으로 고려하는 많은 이점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지금 이더리움 2.0의 첫 단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더리움 1.0보다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이 0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면서 지금 네트워크 업데이트의 초기 단계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는 수년간 개발되어 왔지만 이 시스템의 약간의 문제 때문에 출시가 몇 차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개발자 저스틴 드레이크는 이 이더리움 2.0 페이즈 0의 출시는 아마도 2020년 말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도 안에는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막바지에 계속 바쁘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NH농협은행이 오런뱅크 앱에 패스 인증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통 상사와 이 NH농협은행이 같이 손을 맞잡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기반 사설 인증서인 이 패스 인증서가 오는 9월 시중은행에 처음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NH농협은행인데요. 이 핀테크 보안기업 아토는 이 패스앱 기반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이통 3사와 이 농협은행 그리고 아토는 이 농협은행의 생활금융 플랫폼 오런뱅크의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를 이 패스 인증서를 통해 편리하게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패스앱을 통해서 농협은행 금융상품 관련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이 고객 편의 향상에 나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9월 중 오런뱅크 앱과 패스앱을 연동해서 패스 인증서와 이 패스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런뱅크 앱에 패스 인증서가 적용되면 시중은행의 사설 인증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패스 인증서는 이 패스 앱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하고 복잡한 솔루션 개발 없이 이 연동 가능해서 기업과 기관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지금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출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브라는 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투성이인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하우스에서 이 아이켄그린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시 전부터 각국 정부의 반대에 크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국가에서 리브라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잡스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데이비드 월드 전 나스닥 부회장은 2020년 6월 이 리브라가 달러화의 위협이 될 수 있어 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리브라가 외국 기관을 통해서 발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리브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주민 전 IMF 총재도 최근 리브라는 통화 바스켓이며 글로벌 시장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보수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 경제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민간 통화가 중앙은행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리브라는 매우 흥미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라는 세계 통화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브라가 출시되기 어렵다고 보는 상황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흥미롭게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FATF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금융 범죄에 더 취약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는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중 도입 가능성을 높인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법정 화폐 같은 안전자산이나 증권, 상품 등을 포함한 자산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 자산인데요. 현재 테더, USD 코인, 그리고 팍서스 스탠더드 코인 등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대기업 페이스북도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FATF는 지금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가격 안정성으로 인해서 기존 자산보다 도입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표준 수립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가치가 변동이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악용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뭐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악용을 하려면 뭘 이용하든 악용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이제 금융 범죄에 취약한 부분은 어떤 것이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이 코인 정보도 이 간편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이 코인 시세와 차트, 호가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코인 상세 미리 보기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 상세 미리 보기 기능은 각 메뉴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하게 디지털 자산 정보를 확인 및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디지털 자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